여러분,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 믿으시나요? 3년 전, 제 남편은 저에게 빚에는 곰팡이 집 너나 갖고 떨어져라 하며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자기는 강남 사모님과 100억대 자산가가 될 거라면서 제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몽땅 챙겨서 집을 나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곰팡이 집이 지금 30억이 넘는 한강뷰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쫄딱 망해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이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억짜리 사이다 복수극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35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로 노후를 준비해야 했죠. 저는 그 돈을 안전하게 적금에 넣자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65인데 위험한 투자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최순자 여사였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려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였죠. 처음엔 그저 산을 같이 타는 동호회 회원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북한산 다녀왔다, 도봉산 다녀왔다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이 취미생활을 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그러는데 말이야, 지금 어느 코인이 대박이래. 최 여사 친구가 그걸로 10억 벌었대. 최 여사가 그러는데 경기도 어느 땅이 곧 개발된대. 거기만 사놓으면 3년 안에 10배는 번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다들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슨 차트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좀 팔아야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팔자고? 우리가 살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0년 전에 신혼집으로 장만한 곳이었죠. 평수는 24평, 그때 7천만 원 주고 샀던 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세가 올라서 2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동네 자체가 낙후돼서 매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복덕방 아저씨도 이 집 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누수도 있고 층간소음도 심한 낡은 빌라였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투자하면 3억은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 노후 걱정 없잖아. 최 여사가 확실한 정보 준대. 그분 남편이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라 개발 정보를 미리 안다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우리가 30년 산 곳이에요. 여기 팔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투자가 잘못되면 우리 갈 데 없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평생 이런 곰팡이 집에서 사는 거야. 나는 이제 좀 잘 살아보고 싶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최 여사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 살아. 그분이 우리 형편 딱하게 봐서 정보 주시는 거야.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등산을 나간다며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산은 안 가고 최 여사네 집에 가 있었던 거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지. 내 퇴직금이랑 적금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은 이 집 가져.
이 집 시세가 2억이니까 거의 반반인 셈이지.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 여자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다 사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최 여사를 몰라. 그분은 진짜 재력가야. 나는 그분이랑 새 인생 시작할 거야. 100억 자산가 될 거고 타워 팰리스 들어갈 거야. 당신은 그냥 여기서 곰팡이나 벗 삼아 살아. 저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멀어 있었고 제 말은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보험해약 환급금 2천만 원, 총 2억 원은 김철수가 가져간다. 빌라 한 채 시세 2억 원은 박영희가 가져간다. 남편은 이혼 서류가 처리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할걸. 나는 3년 안에 100억 자산가 돼서 강남에 살 거야. 그때 가서 콩고물 달라고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을 보며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집이라고 비웃던 그 말이.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현금은 2억 원, 저에게 남은 건 매수자도 없는 낡은 빌라 한 채뿐.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전업주부였고 남편 월급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65의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많다며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겨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점심시간 설거지를 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관리비를 내고 밥을 사 먹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65의 나이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는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그릴 때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 최순자라는 여자는 대체 뭐길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가끔 공동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최 여사랑 경기도 어디 땅을 샀다더라, 무슨 코인에 돈을 넣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편하게 노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뜬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이런 낙후된 동네가 재개발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소문은 구체화됐습니다. 구청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전체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50층짜리 타워 3개 동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빌라가 있는 위치가 바로 한강이 보이는 로얄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합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민분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우선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 약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교통과 학군이 모두 개선될 예정입니다. 완공은 3년 후이고 입주 시 시세는 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0억? 남편이 곰팡이 집이라고 비웃던, 똥값이라고 무시하던 이 집이 3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고? 조합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합원 자격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최근에 명예 이전을 하셨다면 새 소유주분이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명예 이전. 이혼할 때 남편이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긴 게 천운이었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이 모든 혜택은 남편이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만 챙기느라 이 낡은 집은 쓸모없다며 제게 넘긴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혹시 꿈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5천 세대 입주 예정, 한강 조망권 확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은 저는 건설사로부터 보상금과 이주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완공 후 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중개업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주권만 넘기면 당장 10억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직접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설거지 일을 그만두고 보상금으로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꽃을 좋아했던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52층 한강뷰 아파트, 평수는 45평. 거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 들어간 첫날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제 새 아파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야, 네가 대박 났구나. 그 남편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남편 소식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철수 씨가 완전히 망했대. 그 최순자라는 여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야. 땅이라고 산 게 개발 불가능한 임야였고 코인은 상장 폐지됐대. 2억 원 날리고 나니까 그 여자는 연락 끊고 해외로 도망갔대. 철수 씨는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가 뇌졸중 왔다더라. 지금 반신불수래.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반신불수라니.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기초수급비 받아서 겨우 생활한다더라. 그러다가 네가 재개발 대박났다는 소문 들었나 봐.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사람한테 내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대. 아마 찾아올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기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 말을 듣고 집을 팔았다면 지금 저도 고시원 신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꽃집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입주민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내가 여기 아는 사람 있다니까. 박영희 찾아줘요. 저는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35년을 함께 살아서 귀에 익은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허름한 점퍼를 입고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왼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남편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나야. 나 좀 도와줘. 저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최순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땅은 사기였고 코인도 다 날렸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고시원에 사는데 방세도 못 내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우리 35년 같이 살았잖아. 주변에 입주민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전 남편인가 봐. 돈 뜯으러 온 거 아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병수발할게. 청소도 할게.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라며. 내가 벌 받은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조강지처가 아닙니다. 35년 의리를 버린 거예요. 당신은 나를 곰팡이 집에나 사는 여자라고 비웃었죠. 당신 몫으로 가져간 2억 원 다 쓰셨으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나 받으며 사세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분 내보내주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세요.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3박 4일로.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자. 오랜만에 여행이나 다녀올게. 그리고 예약을 했습니다. 제주도 오션뷰 호텔 스위트룸.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제 밝은 모습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꽃집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좀 더 큰 가게를 얻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손님들과의 관계도 즐거웠습니다. 68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늙어가는 그 사람.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겁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고 35년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가짜 투자 이야기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희 친구 남편도 사기당해서 집까지 날렸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죠. 욕심은 화를 부르니까요. 오늘 아침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30억짜리 아파트, 안정적인 사업, 좋은 친구들. 68의 제 인생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남편이 버리고 간 곰팡이 집은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화가 될지,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됩니다.